지금부터 실제 있었던 감동적인 사연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우는 11살입니다. 아직 작고 여린 나이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도 단단합니다. 오늘은 그가 가족의 품을 잠시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프랑스에 위치한 기숙형 중학교, 그것도 세계 3대 소년합창단 중 하나인 파리. 나무 십자가 소년합창단 부속 학교로의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자라온 그에게 낯선 나라에서의 기숙사 생활은 그 자체로 커다란 도전이자 용기였습니다. 출국을 앞두고 공항으로 향하던 아침, 엄마는 눈을 떼지 못하고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생 준우는 뭔가를 느끼기라도 한 듯 지우의 옷깃을 잡고 따라가려 했습니다. 그때 지우는 작지만 뚜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떠날 때 울지 마. 나 괜찮아.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씩씩하게 떠나는 걸 보여주고 싶었지만 엄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우가 입학하게 된 학교는 단순한 중학교가 아닙니다. 프랑스 중심부에 위치한 이 학교는 바로 파리 나무 십자가 소년합창단의 본거지이자 합창단 소속 단원들의 음악 교육이 이뤄지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1907년 설립된 이 합창단은 11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며 지금까지 전 세계를 돌며 평화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해온 음악 외교사절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음악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자세를 익혀 나갑니다. 이 합창단은 전 세계에서 엄선된 어린이들만이 입단할 수 있으며 그만큼 입학 자체가 대단한 명예로 여겨집니다. 음악적 실력뿐만 아니라 태도, 인성, 협동심, 자기관리 능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만큼 엄격하고 치열한 선발 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지우도 이 과정을 모두 거쳐 정식 합격 통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작은 체구의 한국 소년이 세계적 무대에 첫걸음을 내디딜 자격을 얻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파리 나무 십자가 소년합창단은 특히 한국과의 인연이 깊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공연을 이어가고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청중들과 정서적으로 깊은 교감을 나눠왔습니다. 실제로 합창단 학교 내부에는 태극 문양이 붙어있는 포스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학교라는 사실은 지우에게 큰 위안이자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단순히 프랑스 유학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문화의 다리가 되어 한국인의 따뜻한 정서를 음악으로 전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셈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아직 잘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우가 걷는 길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값진 길이었습니다. 세계적인 합창단의 일원이 된다는 것. 그건 단순한 성취를 넘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입학을 앞두고 지우는 가족과 함께 학교를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생활이 시작되기 전이지만 새로운 환경을 미리 둘러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는 프랑스 할머니 발레리 씨, 그리고 늘 곁에서 장난을 일삼던 동생 준우도 동행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려 기차를 타고 시골 마을을 지나며 도착한 학교는 고풍스러운 성처럼 보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천장에서 울리는 파이프 오르간의 낮고 깊은 울림이 마치 환영 인사처럼 들려왔습니다. 복도에는 정장을 입은 선생님들과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지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학부모 설명회가 열리는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고풍스러운 나무 의자와 유리창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 그리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날은 지우에게 있어 단순한 방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룬 첫 발걸음, 그리고 이제 혼자서 이어가야 할 긴 여정의 시작. 지우는 강당 한쪽 벽에 적힌 문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라 VOIX 두시어 에스트라 플러스 벨 MUSIQUE. 마음의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뜻. 지우는 그 글귀를 마음에 새기며 이곳에서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강당 안은 점점 웅성임이 잦아들며 조용해졌습니다.
곧이어 시작된 학부모 설명회는 다소 형식적이었지만 부모들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온 부모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자녀에 대한 관심만큼은 하나였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부교사들이 나서서 학교의 역사, 교육, 철학, 생활 규칙 등을 차분한 어조로 설명해 나갔고 지우도 의젓한 자세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동생 준우였습니다. 이제 겨우 5살인 준우는 프랑스어도 익숙하지 않았고 설명회 자체가 너무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엄마 옆에 얌전히 앉아있던 준우는 점점 몸을 뒤척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의자 밑으로 기어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눈을 부릅뜨고 동생을 제지하려 했지만 준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당 뒤편으로 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교장 선생님의 설명이 절정에 달했을 때 벌어졌습니다. 조용한 강당 안에서 갑자기 푸웅 하는 의문의 소리가 났고 순간 좌중이 술렁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준우가 강당 구석에서 종이컵을 입에 대고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고 엄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당황한 얼굴로 준우를 안아들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모든 시선이 가족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이들 몇몇은 웃음을 터뜨렸고 일부 학부모는 의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 지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끝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분명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중요한 자리에서 가족이 주목받는 게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애써 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치솟는 듯 했습니다. 설명회는 곧 다시 정상적으로 이어졌지만 지우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낯선 환경, 큰 책임, 그리고 가족에 대한 복잡한 감정까지.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하려 했습니다. 그저 한 번의 해프닝이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앞의 새로운 세계에 다시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강당을 나서는 순간까지 지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준우를 품에 안은 채 가볍게 타이르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고 할머니 발레리 씨는 민망한 듯 눈치를 보며 말없이 지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강당을 벗어난 순간 그가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자꾸 그러는데? 여기 중요한 곳이야. 지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와 속상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준우는 형의 다그침에 움찔하더니 이내 뾰로통해진 얼굴로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뒤를 돌아섰고 그 눈가에는 슬며시 눈물이 맺히려 했습니다. 지우는 항상 책임감 강한 장남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며 음악을 배웠고 자신이 잘해야 모두가 기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같은 일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동생이 벌인 행동이 단지 장난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마저 가볍게 만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그런 지우의 마음을 알기에 말없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우야, 준우도 아직 어려. 우리 준우가 조금 서툴렀지만 너희 둘 다 잘하고 있어. 그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서운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으로서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날의 갈등은 단지 형제간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우가 처음으로 참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동생을 미워하는 것도 엄마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도 아직 어린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갈등은 짧았지만 지우는 그 시간 동안 크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이란 게 항상 옳고 그른 걸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는 시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을 통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걸 느끼는 첫 경험.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며 깊은 숨을 내쉰 뒤 다음 일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갈등의 여운이 조금씩 가라앉을 즈음 본격적인 학교 내부 탐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우는 가족과 함께 교직원의 안내를 받아 학교 곳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첫 인상은 단순한 학교라기보다는 유서 깊은 수도원에 가까웠습니다.
돌로 지어진 복도와 아치형 천장, 중세 시대를 연상케 하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이 따뜻한 햇빛을 반사하며 공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기숙사로 향하는 길목에서 지우는 벌써부터 기대에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정돈된 2인실 구조의 기숙사는 개인 침대와 책상, 조용한 독서 공간이 마련돼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학교 로고가 새겨진 작은 램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손끝으로 램프를 쓰다듬으며 이곳에서 밤마다 음악을 공부하게 되겠구나 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급식실에 들어서자마자 지우는 따뜻한 음식 냄새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만큼 다양한 나라의 식단이 돌아가며 제공된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벽면 한쪽에는 학생들이 직접 꾸민 그림과 손편지가 붙어 있었고 그중 한켠에는 또렷한 태극기가 붙은 포스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범베인 외 OMS 코이엔스 한국 친구들을 환영한다는 문구 아래에는 손글씨로 적힌 우리 모두는 하나의 목소리입니다 라는 문장이 지우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학교 탐방을 마친 뒤 지우는 본격적인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기숙사에 짐을 옮기고 앞으로 함께 지낼 또래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얼굴들. 처음에는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로 긴장됐지만 예상외로 많은 친구들이 지우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몇몇 한국어 단어를 아는 아이들도 있었고 안녕 감사합니다라며 서툴지만 반가운 발음을 내뱉는 모습이 지우를 놀라게 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왔어? BTS 본 적 있어? 김치는 매일 먹어. 친구들의 질문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유창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영어와 조금씩 익혀온 프랑스어로 대화를 이어가던 지우는 점점 얼굴에 웃음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두 문화를 품은 자신이 이곳에서 특별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자유시간 동안 몇몇 친구들이 지우를 둘러싸며 너 혹시 노래 잘 불러? 라고 물었습니다. 합창단이란 특성상 대부분의 학생들은 음악을 사랑하고 서로의 목소리에 민감했습니다. 지우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편에선 내가 여기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설렘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휴대폰에서 한국 노래를 들려주며 지우의 반응을 살폈고 그 순간 지우는 처음으로 이방인이 아닌 친구가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숙사 복도에 붙은 학생 개인 프로필 벽면에는 지우의 사진과 함께 한국 마이너스 프랑스, 혼혈 음악과 조용한 산책을 좋아함이라는 짧은 소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적은 메모들이 덧붙여졌습니다. 지우, 웃는 모습이 멋져. 같이 한국 노래 불러보자. 그 문장 하나하나가 낯선 땅에서 느낄 수 있었던 가장 따뜻한 환영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단순한 외국 학생이 아닌 이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를 가진 한 명의 목소리. 그렇게 지우는 조금씩 자신감을 쌓아가며 내일의 음악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학교 생활을 엿본 다음 날 지우 가족은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로 파리 나무 십자가 소년합창단의 정기 공연이 열리는 날, 그 공연에 직접 초청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합창단은 연간 수십 회의 공연을 소화하며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관람할 수 있다는 소식에 지우의 마음은 잔잔한 떨림으로 물들었습니다. 평소 영상을 통해서만 접했던 무대였기에 실제로 눈앞에서 펼쳐질 공연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공연장이 위치한 고풍스러운 콘서트홀은 이미 많은 관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우는 엄마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객석에 앉았습니다. 차분히 조명을 낮추고 시작된 첫 곡은 라틴어 성가였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는 공간을 가득 채우며 울려 퍼졌고 그 웅장함과 맑은 화음은 단지 음악을 넘어서 하나의 기도처럼 느껴졌습니다. 객석에 앉은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 채 그 소리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이 합창단의 진짜 힘이 전해졌습니다. 지우는 무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기 서 있는 아이들은 나와 같은 또래인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고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을까?
부러움과 존경심이 동시에 솟구쳤고 무엇보다 그 무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곡, 두 곡,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은 깊은 물속으로 잠기듯 음악에 몰입되어 갔습니다. 공연의 중반, 무대 위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곡들이 연이어 연주되었고 그 중에는 한국의 전통 동요 고향의 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낯익은 멜로디가 천천히 흐르기 시작하자 지우는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집에서 엄마와 함께 불렀던 기억, 할머니가 들려주던 멜로디, 그리고 동생 준우가 어설프게 흥얼거리던 모습까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음악은 언어를 넘어 마음을 전하는 힘을 가졌다는 말. 지우는 그 말을 처음으로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노래 한 곡이 누군가에겐 단순한 공연일 수 있었지만 지우에겐 어린 시절의 기억, 가족의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무대는 지우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음악 속에서 자신의 길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의 마지막 곡이 시작될 때 무대 위 조명이 부드럽게 어두워지고 아이들은 촛불 하나씩을 손에 들었습니다. 조용한 연주가 시작되자 객석은 숨조차 죽인 채 집중했습니다. 이 곡은 소리 없는 소망이라는 제목의 프랑스어 합창곡으로 전쟁과 이별,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한 잔잔한 곡이었습니다. 가사는 단순했지만 소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감정은 오히려 웅장하고 깊었습니다. 지우는 그 순간 모든 감각이 음악에 잠식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멜로디만 따라갔지만 점점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리는 듯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낯선 땅에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막연한 두려움, 가족 곁을 떠나며 느낀 책임감, 동생 준호와의 다툼에서 비롯된 미안함, 지금까지 애써 덮어두었던 감정들이 그 조용한 화음 속에서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후렴구에서 반복된 구절, 너의 목소리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가사는 지우의 마음을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혼자라고 느껴왔습니다. 아무리 가족의 응원을 받는다 해도 낯선 곳에서 부딪혀야 하는 현실은 결국 자신의 몫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노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연결되어 있고 그 마음을 음악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노래가 절정으로 향할 즈음 지우는 갑자기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입술을 꼭 깨물었지만 결국 한 줄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그 울림은 이미 지우의 마음속 단단한 벽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엄마는 조용히 지우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 따스한 온기 속에서 지우는 오랜만에 안심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공연은 지우에게 단순한 음악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 깊이 쌓여있던 외로움과 두려움을 해소해준 위로의 메시지였고 동시에 앞으로 이 길을 가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용기의 선물이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저 무대에 서서 누군가에게 이런 울림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지우가 파리 나무 십자가 소년합창단 부속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가족 모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한 아이의 진학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이뤄낸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환경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네 남매 중 장남으로서 조용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의 지우는 언제나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스스로를 아껴가며 자라왔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알기에 늘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했습니다. 프랑스에 계신 외할머니 발레리 씨의 지원이 아니었다면 유럽 유학 자체도 꿈꾸기 어려웠을 현실이었습니다. 입학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도 치열했습니다. 언어 장벽은 물론이고 까다로운 오디션과 면접, 수많은 서류 작업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우는 매일 방과 후 피아노 연습과 발성 훈련을 반복하며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을 참고 때로는 지금 너무 힘들다는 말을 삼킨 채 혼자 견디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마다 엄마는 말없이 따뜻한 국을 끓여주었고 동생들은 몰래 지우의 연습장을 꾸며주며 응원했습니다. 합격 소식이 도착한 날, 지우는 아빠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그동안 애써 숨겨온 불안과 책임, 기대와 부담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지우의 등을 토닥이며 고생 많았다. 정말 잘했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짧은 말에 지우는 오히려 더 많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지우의 합격은 단지 음악을 잘하는 아이라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가족이 함께 견뎌온 시간과 보이지 않는 응원의 무게가 모여 이룬 결실이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살아야 했지만 가족의 사랑은 지우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라는 낯선 땅에서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증명해주는 가장 든든한 배경이었습니다. 지우는 합격증을 가슴에 꼭 품고 기도하듯 다짐했습니다. 이건 나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다. 나 꼭 잘할 거야. 그 말은 단순한 각오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이제 그 진심을 목소리로, 삶으로 하나씩 증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우에게 음악은 이제 꿈이 아니라 삶의 언어였습니다. 자신의 감정, 사랑하는 가족, 떠나온 고향,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내일을 모두 담아내는 유일한 목소리. 음악은 말보다 강했고 눈물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 안에서 지우는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두렵고 막막했던 이 여정은 이제 새로운 빛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낯선 땅에서 지우는 한 명의 외국인 학생이 아닌 소중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노래하는 합창단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멀고 수많은 훈련과 시험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지우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 노래해야 하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준비됐어. 그리고 나는 나의 목소리로 이 세상에 따뜻한 울림을 남길 거야. 그 다짐은 오늘의 밤하늘처럼 조용하지만 아주 깊고 단단하게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지우의 여정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긴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따뜻한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에도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잇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